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충주기상과학관은 바람, 구름, 비와 눈 등 기상 현상 속에 숨겨진 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시들은 친근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어서 특히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관람하기에 좋습니다. 충주기상과학관에서 날씨를 이루는 다양한 기상 현상들을 만나고 기상 원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충주시 연수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입구에 들어서면 우산을 쓰고 있는 귀여운 마스코트가 마주해줍니다. 기상청은 밀양, 충주, 대구, 전북 전국 4개 지역의 기상과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기상과학관은 특화된 주제로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구와 환경에 대한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세 번째로 가까운 행성이자 사람이 살고 있는 천체입니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물로 이루어진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물 덕분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절한 중력과 자기장이 작용해 동식물이 숨쉬며 살아가기 적합한 대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햇빛 따라 바람 따라 날씨 여행하는 제1전시실로 이어집니다. 태양과 대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데요. 태양빛은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지구를 데워주는데 이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낮 동안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라고 한다면 이 중 30%는 반사되어 다시 우주로 돌아가고 나머지 70%는 지구로 흡수됩니다. 대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을 말합니다. 대기권의 영역은 지표면에서 높이 약 1000km까지지만 전체 공기의 95%는 중력작용에 의해 지표면에서 높이 약 32km 안에 모여 있습니다. 대기권은 높이에 따른 영역에 따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으로 나뉘어집니다. 날씨는 왜 매일 달라질까요? 공기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덥거나 춥거나 맑거나 흐리는 등 날씨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날씨는 공기 덩어리인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계절은 왜 생길까요? 지구는 공전 궤도를 따라 돌면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과 수직을 이루지 않고 23.5도 기울어져 있어 태양 주위를 돌 때 위치에 따라 받는 태양열의 양이 달라집니다. 즉,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여름, 가장 적게 받을 때는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처럼 중위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지구의 위치에 따라 받는 태양열의 양이 크게 달라서 사계절이 나타나지만 적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1년 내내 받는 태양열의 양이 비슷해서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어지는 공간은 날씨를 알리는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연 속 동물과 식물을 잘 관찰하면 날씨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제비가 낮게 날거나 지렁이가 땅 밖으로 나와 있다면 비가 온다는 징조입니다. 동식물뿐 아니라 사람도 날씨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비가 오기 전에 허리나 무릎 등의 통증을 느끼는데 이는 비가 오기 전 기압이 낮아지면서 몸속 관절이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온도에 따른 날씨 변화에 따라 울음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바람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1805년 영국의 해군 제독이자 수로학자였던 프랜시스 보퍼트는 바다 상태를 관찰하면서 바람의 세기를 숫자로 구별해 풍력 계급표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바다의 물결이나 배의 돛 등이 움직이는 모습에 따라 바람의 세기를 0에서 12계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육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지금까지 바람 관측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기의 움직임은 바람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은 두 지점의 기압 차이로 생기며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향, 바람의 세기를 풍속이라고 합니다. 일기도에서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등압선이라고 하는데요.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세게 붑니다. 이번에는 발판 위로 올라가 기압에 따라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기도 무게가 있어서 쌓이면 누르는 힘이 생기는데요. 이처럼 공기가 아래로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은 주변 기압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해지는데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은 고기압, 낮은 곳은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햇볕을 받아도 지형과 지표의 성질에 따라 데워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주변보다 빨리 데워진 곳의 공기덩이는 밀도가 낮아져 저기압이 되고 주변보다 느리게 데워진 곳의 공기덩이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져 고기압이 됩니다. 공기는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도 온도가 변하는데 상승하는 공기의 온도는 낮아지고 하강하는 온도는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태풍의 탄생에서 소멸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태풍은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초 이상이면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열대저기압을 말합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26도씨 이상인 바다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구름과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데 이 중 일부가 태풍이 됩니다. 발달한 태풍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가운데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태풍의 눈에서는 하강 기류로 인해 구름이 생기지 않아 날씨가 맑고 비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또 태풍은 이동 방향의 왼쪽보다 오른쪽에서 바람이 더 강하게 부는데요. 오른쪽은 태풍의 이동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같아 힘이 합쳐져 바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따뜻한 해수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수증기를 공급받으며 점점 강해지다가 육지에 도착하면서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어 급격히 약해지면서 소멸합니다. 이번에는 구름 따라 물 따라 날씨 여행하는 제2전 시실로 이어집니다. 안개 속을 걸으며 안개 속의 모습을 사진 촬영할 수 있는데요. 공기 중의 수증기는 하늘에서 응결하면 구름이 되고 지표면 근처에서 응결하면 안개가 됩니다. 안개의 종류로는 복사안개, 증기안개, 이류안개 등이 있습니다. 주로 내륙 지역에서는 복사안개가, 해안 지역에서는 증기안개와 이류안개가 나타납니다. 안개는 대부분 해가 뜨면 엷어지다가 사라집니다. 구름마다 이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구름은 모양이 매우 다양한데요. 새털 모양 같은 것도 있고 잔물결이 있는 것 같은 것도 있으며 뭉게뭉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생긴 것도 있습니다. 구름은 크게 높이에 따라 고층운, 중층운, 하층운으로 나뉘고 모양에 따라 층운, 적운, 그리고 깃털이나 줄무늬처럼 생긴 섬유운으로 나뉩니다. 구름의 모양은 공기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름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작은 물방울과 얼음알갱이의 집합체인데요. 상승하는 공기 속 수증기가 응결해서 만들어집니다.
체험판을 눌러보면 공기가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바다의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먼바다 해역에서 감지되는 위험 기상 현상을 관측하기 위하여 기상 관측 전용 선박인 기상 1호를 도입했습니다. 총 무게 498톤, 길이 64m로서 한반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근해 구역을 160일 이상 연간 운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해, 남해, 동해를 최장 25일 이상 항해하며 우리나라 근해에서 해안 기상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핸들을 직접 돌리며 관측 지점에 도착해서 바다의 기상을 관측하는 체험도 즐겨볼 수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기상 현상입니다. 그런데 번쩍번쩍하는 비친 번개와 우르르 쾅쾅 소리인 천둥은 이동 속도가 다른데요.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소리는 1초에 약 340m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번개가 먼저 보이고 천둥 소리가 나중에 들리는 것입니다. 발달한 정난원의 위쪽에는 양전하들이, 아래쪽에는 음전하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난원 아래쪽의 음전하와 땅의 양전하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면 땅을 향해 번개가 치는데 이것이 바로 벼락입니다. 전하는 뾰족한 부분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번개가 치는 날에는 주변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벼락에 맞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기다란 원형관에 눈을 대고 바닥의 버튼을 발로 눌러보면 빛과 소리의 속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기상을 관측할까요? 라디오 존대를 기구에 매달아 하늘로 띄우면 고도가 상승하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압, 온도, 지휘고도, 이슬점 온도를 측정합니다. 또 하늘 위 종합관측소인 기상항공기의 주요 임무는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 관측 및 환경기상 감시, 온실가스 감시, 인공강우 실험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직접 기상항공기를 운전하며 인공강우를 생성하기 위한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상관측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측기구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는데요. 신라의 첨성대와 조선시대의 치구기, 풍기, 안구일구가 대표적입니다. 오늘날의 관측기구는 모두 선조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와 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와 눈은 구름 속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들이 성장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와 눈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늘에 그려진 7빛깔 무지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햇빛은 공기 중의 작은 입자들과 만나면 꺾이고 흩어지면서 여러 빛깔로 나뉩니다. 이러한 빛의 성질 때문에 무지개나 햇무리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지개는 공기 중에 떠있는 큰 물방울과 빛이 만나 나타나게 됩니다. 빛방울의 모양은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작은 빛방울은 동그란 모양에 가깝고 큰 빛방울은 햄버거 빵과 같은 납작한 타원형 모양입니다. 비의 세기에 따라서도 구분되는데요. 소나기는 붉은 빛방울들이 갑작스럽게 내렸다가 이내 그치는 것으로 발달한 저군이나 정난운에서 발생합니다. 눈은 구름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얼음 결정인데요. 따로 떨어지기도 하고 눈송이로 뭉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육각형의 별 모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심각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기체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쓰레기와 자동차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그 양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여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지는 등 미래의 지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지진파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으로 지구 내부를 가로질러 전파하는 실제파와 표면을 따라 전파하는 표면파로 구분됩니다. 바닥을 세게 발로 굴러가며 지진파가 직접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지진에 관한 재미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진 조기경보의 원리는 지진파의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이동 속도가 느리고 피해가 큰 S파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감지되는 P파를 빠르게 분석하여 지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규모 6.0 이상 지진에 대해서는 위급 재난 문자가 강제 전송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간은 기상청 24시입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 생산 과정을 알기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상관측이란 대기 중의 기온, 기압 등의 기상 요소를 측정하고 강수, 구름 등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는 그 넓이나 높이가 거대하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서 관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높이에 따라 지면, 고층, 초고층 기상 관측으로, 장소에 따라 지상, 해상, 산악 기상 관측 등으로 나뉩니다. 관측된 기상 자료는 전 세계로 공유됩니다. 일기예보를 위한 슈퍼컴퓨터는 수치예보 모델을 사용해 기상 정보를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수치예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온과 바람, 구름량의 날씨 현상을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슈퍼컴퓨터가 사용됩니다. 날씨는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요소들을 정확히 관측하고 계산식으로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한 일기예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공기의 흐름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중 기상캐스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일기예보와 기상 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방송합니다. 직접 기상캐스터가 되어서 날씨를 설명해보는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 충주기상과학관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공간은 북카페입니다.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독서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차곡차곡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기상과학관인 만큼 기후와 날씨에 관한 책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어 기상에 관한 더욱 풍부한 지식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날씨를 배우기에 특화되어 있지만 어른도 함께 좋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교육적인 공간입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충주기상과학관에서 기상 변화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